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표준실무 제3부는 연령별, 계층별 발달 특성과 안전교육인데요. 먼저 유아기가 나와 있네요. 유아기는 가, 유아기의 발달 특성, 나, 유아기의 안전사고, 다, 유아기의 안전교육 지도방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이 강의에서는 가, 유아기의 발달 특성, 1. 신체적 발달, 2. 인지적 발달, 3. 사회정서적 발달을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실무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발달 특성을 알아야 되냐 그런 거죠. 그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특성을 알아야 적절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2~3살에서부터 5살 정도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데요. 이 생애 초기의 경험, 학습과 교육은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모든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의를 달지 않는데요. 우리도 물론 알고 있는 거지만 이때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아의 특징을 한번 개관해보면 먼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큰 변화와 발달을 나타낸다.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강하다. 그 어린이는 보는 것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탐색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안전에 대한 지도가 더욱 강조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움직이면 활동적이 된다. 말이 많아지고 자기주장도 강해진다. 초보적이나마 자기통제 능력과 자아존중감도 발달한다. 친구들과 물건을 같이 쓰거나 동생을 돌보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들도 나타난다. 기특해지네요. 먼저 신체 발달을 볼까요? 유아기에는 그야말로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체적 안정성 발달, 부쩍부쩍 크죠. 키가 크면서 신체의 균형이 잡히고 자세가 안정적이 된다. 걸음걸이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점프하기, 뛰기 등이 가능해진다. 이동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대근육 발달, 고도의 협응력과 균형감이 발달하면서 적극적인 대근육 활동을 즐기게 된다. 조작적 능력 발달은 소근육의 발달로 굴리기, 던지기, 끼우기, 두드리기 등 다양한 조작 방법을 배워서 사용한다. 이렇게 잘한다 더 발전했다 라고 하지만 영하기보다 잘한다는 이야기지 아직 온전하게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빠르게 움직이다가 충돌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도에 관련해서는 놀이기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친구들과 놀이할 때 규칙을 가르쳐주고 지속적인 관찰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신체 발달을 요약해 보면요. 유아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 신체의 리듬감, 균형감, 협응력, 공간지각력, 운동 능력 등이 발달한 결과입니다. 여기 협응력이라는 말은요.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따위가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잡더라도요.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하고 거리를 측정해야 되고 팔꿈치를 몇 도로 굽혀서 몇째 손가락으로 가서 잡아야 된다라는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조화롭게 협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뭔가를 서투르게 하던 것이 협응력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유아의 신체 발달에서 두 번째 인지적 발달로 넘어가는데요. 인지적 발달이라고 하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론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인데요. 그것은 유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에 모두 걸쳐서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단계를 하든지 청소년기까지는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인간의 인지 또는 지적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변화 발달해 간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둘째, 인간의 정신은 조직화와 적응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인지구조로 발달한다. 여기서는 질적으로 다른 이라는 말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와 어른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 뭐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정도만 여기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발달은 연령에 따라 연속적이며 계열적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상이한 구조를 지닌다. 같은 말이죠. 피아제 이론의 인지발달 단계는요.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감각운동기, 태어나서부터 약 2세 정도까지, 2단계 전조작기, 2살에서 7살까지, 3단계 구체적 조작기, 11살 정도까지,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데요. 대체로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뭐 고등학교도 여기 포함되겠죠? 까지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제 이론의 인지발달 단계를 배우실 때는요. 항상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하나는 태어났을 때 감각 의존도가 매우 강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발달하면서 감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다는 거죠.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감각 의존도, 감각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의존도가 강해서 약으로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났을 때 타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가 점점 더 독립성을 추구하고 또 점점 더 독립해 간다. 즉 독립성은 감각 의존도와 반대로 약에서 강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이제 앞으로요. 유아기, 초등학교 학년기, 중학교 청소년기,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배우시게 되면 거기에서 매번 나오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조작기의 특성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상징, 심상, 사용 능력, 사고의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성. 특히 비가역성 같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 4가지 능력은 우리가 유아를 대할 때 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용어를 보면 좀 외우기가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론화한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유아기,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는 전조작기의 특성 중에 첫 번째, 상징, 심상 사용 능력, 상징과 심상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제가 조금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출생 시에는 거의 감각에 의존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감각 의존도가 약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징과 심상이라는 말이 바로 감각 의존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상징, 심상 사용 능력이. 예를 들면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있는 나무 그대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에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변형이 거의 안 된 채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여기 언어나 그림 등 기호적, 표현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은요. 자, 실제 있는 나무를 유아들이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있는 나무는 아니죠. 어느 정도 변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발달한 단계가 언어인데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와 우리가 말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저렇게 생긴 것을 나무라고 한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는 그림보다 더 많이
구체적에서 많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 심상 사용 능력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언어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요. 언어로 과거를 다시 체험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발달한 능력인 거예요. 시공간적으로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활동의 순서도 바뀔 수 있는 등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언어 이전과 언어 이후의 사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안전교육 지도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나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구체적인 영상 매체나 그림 자료 등으로 위험 요인, 대처 방법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의 상징 심상 사용 능력이 발달하면서요. 놀이의 종류와 놀이의 성격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구석놀이는 우리가 주위에서 뭐 늘 보는 거죠. 유아들이 정목 쌓기, 그림 자르기, 그림 붙이기 같은 놀이를 하잖아요. 즉 구석놀이는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도로 사물을 조작, 구성하는 놀이이고요. 상징놀이는 마치 무엇인 것처럼 가작화 요소가 내포된 놀이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을 가작화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눈앞에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물 또는 사람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막대기를 전화기처럼 사용한다. 사실 상징 심상 사용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인 것이지 막대기를 앞에 놓고 이게 전화기라고 생각해봐.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막대기가 전화기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막대기처럼 마치 인 것처럼 전화기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놀이들은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뭐 더 많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극 놀이인데요. 예를 먼저 볼게요. 학교 놀이, 병원 놀이, 소방서 놀이, 119 구조대 놀이, 이것도 뭐 많이 보는 거니까요. 사회극 놀이는 상징 놀이가 발전된 형태, 협동놀이의 한 형태로 참여 아동이 공동 목표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맡는 놀이다. 여기 협동,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능력들은요, 어느 정도 사회성이 발달해야지 할 수 있는 놀이고요. 또 사회극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이 더 발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놀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 놀이.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하는 게임 놀이다. 영화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없겠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사회적 놀이 형태다. 예를 들면 윷놀이, 줄넘기 놀이. 이런 놀이들은요. 유아들 사이에 규칙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놀이죠.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달한 형태에서 규칙 있는 게임 놀이를 어린이들은 많이 한다. 유아기의 상징 심상 사용 능력을 하면서 놀이 네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유아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인가? 유아는 놀이를 즐기며 유아에게 놀이는 생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하여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 학습을 한다. 그래서 유아에게는 이렇게 놀이가 중요하니까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할 때는 놀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놀이 지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놀이하면서 놀이의 역할 분담, 게임 규칙 준수 등으로 갈등이 생겨 신체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신체적 공격보다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유아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혼동할 수 있으니 잘 구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놀이 지도를 할 때의 유의점이에요. 놀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놀이는 유아만 하지는 않죠. 어른들도 놀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놀이를 하는데요. 놀이는 인지 수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그럴 것 같네요.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의 또래 관계는 여전히 놀이 형태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다른 하나는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제4부에 가면 안전교육의 지도 방법 및 교수 학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실천 체험 중심의 지도 방법은 대체로 놀이의 여러 형태를 활용해요. 그래서 그 세부 이론들 중에요. 모형들 중에 역할놀이 수업 모형, 실습 실현 수업 모형 중에서 실현 역할놀이가 많이 나오고요. 놀이 게임 수업 모형 같은 것들도 다 놀이를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기억해 두시면 그 부분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전조작기의 두 번째 특징, 사고의 자기중심성으로 넘어왔는데요. 사고의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관점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슬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은 슬플 것이라고는 아직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쉬워져요. 왼손 들어 그러면 왼손을 들 줄 알고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을 들 줄 아는 유아도요. 마주 서 있는 선생님의 왼손은 오른손이라고 하고 마주 서 있는 선생님의 오른손은 왼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는 언어도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는 그 유아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데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느냐? 너는 왜 네 얘기만 하고 남의 말은 안 듣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 되겠죠. 집에서도 그렇고요. 유치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유아들한테요. 길을 건널 때는 팔을 들고 건너야 된다라고 매우 강조를 하죠. 그런데 유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차들에게 서라고 손을 들었으니까 차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사고의 자기중심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 교통안전지도를 할 때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습을 반복 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공간 지각이 상당히 제한되고 자기중심적이다. 좁은 공간에서 차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놀면서도요. 주위를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놀고 있으니까 차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매우 자기중심적이네요. 교재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고의 자기중심성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들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사물을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의 모양으로만 생각할 뿐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려한 안전교육이 요청된다. 전조작기의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유아를 데리고 이제 밖에 외출을 했는데요.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몇 시간 동안 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허겁지겁 어머니도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밥상을 차려서 유아부터 먹였겠죠. 그랬더니 밥을 맛있게 잘 먹고 난 유아가 만족한 얼굴로 바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우리 배부르니까 나가서 놀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요. 그럴 때 그 어머니는요. 내 아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유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유아의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이기주의죠. 뭐가 다르냐면 어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하고 이기주의는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조작기의 세 번째 특징은 중심화인데요.
중심하는 자신이 지각하는 한 가지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는 경향. 유아가 시각과 같은 특정 자극에 집중하면 그 외의 다른 자극, 즉 청각이나 촉각 등의 자극은 감지하지 못한다. 유아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놀이에 열중하면 교통 상황이나 위험 요인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시각 정보에 집중해 있을 때는 차량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쪽에서 경적 소리가 나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요소일 것 같아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 중에서요. 전조작기의 네 번째 특성, 비가역성.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생각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언뜻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피아제의 발달 단계 네 단계를 보면 1단계 감각운동기, 영악이죠. 2단계 전조작기, 3단계 구체적 조작기, 4단계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여기 보면 조작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제가 조작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유아기에서는 조작을 아직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단계 학령기에 해당되는데요. 조작을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것만 조작할 수 있다.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좀 고도의 형식적인 것까지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조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조작을 할 수 있다. 조작기에 진행되어 온 사고 과정을 역으로 되밟아 나갈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가역적 사고란. 예를 들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면 반대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역적 사고이다. 거꾸로 역으로 되밟아 간다. 가역적 사고는 유아기에서는 전조작기에서는 아직 불가능하고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전조작기에서는 조작 전이기 때문에 비가역성이다. 가역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유아가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해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미 아셨죠? 되밟아 나가지 못하니까요. 뒤돌아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표준실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아기 인지적 특성과 안전교육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서는 그야말로 행위의 맥락, 즉 실제적 상황에서의 실습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황 중심 학습, 교사의 안내와 비계 제공, 교수자 유아 및 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더하여 사물, 대상, 상황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놀이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일과 이를 통해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이루어 가도록 이끄는 일도 필요하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 교사의 안내와 비계 제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비계 또는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비계 또는 비계 설정이라는 단어는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발판화라고도 한다. 우리가 비계라는 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쓰죠. 사람이나 짐을 올릴 때 높낮이를 필요에 따라 조절해서 짐이나 사람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도구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비고츠키가 학습에 가져다가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곧 배우게 될 새로운 과제의 수준,
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넓으면 지지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거고요. 학습자의 수준이 좀 높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학습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학습 과제를. 그러면 도움을 조금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뜻이에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도움과 지도의 정도를 변화, 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발판화 또는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한다. 제가 이 용어를 지금 설명한 이유는요. 이 비계 설정이라는 용어가 유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준 실무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아동기에도 나오고 초등학교 학년기에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에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 3가지,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중에서요. 이제 드디어 3번째 것인 사회정서적 발달로 들어갑니다. 사회정서적 발달에서는 정서 표현과 이해, 자기통제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서 표현과 이해, 2살 정도가 되면요. 유아가 기쁨, 분노, 공포, 질투, 애정 등 성인이 보이는 거의 모든 정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서는 미숙하고 불안정하며 지속시간이 짧다. 정서 표현이 매우 급격하다. 이런 것이 특징인데요. 2, 3살 유아를 데리고 놀면요. 깔깔대고 웃다가도 조금만 또 뭐 불만족 드는 것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급격하게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유는 정서가 미숙하고 불안정하고 정서 표현이 급격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벌써 3살, 4살만 되면서도 점점 억제 능력이 커져서 자신의 정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것은요, 언어 발달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이제는 울음이나 분노나 웃음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슬픔 등 부정적 정서보다 좋다거나 행복하다는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하니까 좋네요. 부정적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자기통제력인데요. 자기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다. 자기통제력 검사 도구들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마시멜로 테스트인데요. 한때 TV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어른들이 이제 유아들을 모아놓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 이런 것을 잔뜩 유리그릇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유리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이 과자들을 먹지 않고 있으면 돌아와서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아들은 어른이 나간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을 보여요. 물론 그 중에는 얼른 그 유리그릇으로 손을 가져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유아도 있지만요. 또 다른 어린이는 그 충동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굉장히 다양한 대처 방식을 보이는데요. 이 자기통제력의 구성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이 자기통제력을 길러야 점점 크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참아야 할 일이 많잖아요. 자기 통제를 여러 측면에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아의 자기 통제력과 부모의 양육 행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아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서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처벌해서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강화해야지 자기 통제력이 발달합니다. 부모의 모델 행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영아 유아는 특히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 부모가 자기 통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공부하시다가 언제 반두라라는 사람의 학자의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면
지금 배운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사회성 발달에서는요, 자아 발달과 자아 개념, 개체화, 자율성 발달, 사회적 행동 발달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아 발달과 자아 개념에서 자아 개념이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자아 개념의 표현인 거죠. 일반적으로 3살에서 5살 사이의 유아들은요, 자신의 신체적 특징, 나이, 성별, 외모, 유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요, 뭐뭐를 잘하고요, 몇 살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크고요, 작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아들에게 중요한 자아 개념의 하위 개념들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체화란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개체화라는 개념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자율성 발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첫 부분에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독립성이 매우 약하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강해진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타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매우 강했다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독립성이 강해지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개체화하고 자율성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자율성 발달은 어머니와의 분리불안이 줄어들고 점차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다. 주도성과 자기의식이 강해진다. 점차 독립심과 자신감을 얻고 부모에게서 떨어져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이 시기에는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매우 자주 하죠. 어떨 때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어떤 정말 강하게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자율성 발달 현상은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 이론의 8단계 중에서 3단계인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와 대체로 일치해요. 이럴 때 어른들은 유아가 서툴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지 말고 유아가 해내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유아는 연습도 하고 자율성도 발달시키고 성취감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성 발달 중에서 이제 사회적 행동 발달만 남았네요. 사회적 행동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 규정의 관계입니다.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은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협력적, 실용적, 우호적, 동정적 행동이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은 소극적, 비사회적 행동으로서 비협력적, 공격적, 반항적, 적대적, 경쟁적 행동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어른들은요, 어린이가 나중에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안전교육에서도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아가 독립성,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협동심 같은 것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물론 표준실물을 충실히 반영했고요. 그 외에 김동일, 박은혜, 송명자, 정옥분의 책을 참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